제 문자를 씹은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저를 무시한 거죠. 그런데 무시를 했다고 기분 나쁠 필요가 있나? 나도 무시를 하는데 누구나 서로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죠. 무시를 안 할 것 같으면 그 친구가 그래서 1,000만 원 빌려달라 했을 때 1,000만 원 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시를 구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는. 그러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좀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오셨는데 오지 마라 했는데 다시 왔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 얼굴은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 예 이렇게 했죠. 그분 성함 한번 물어본 다음에 고객 카드를 찾아보니까 2014년부터 제 고객이셨습니다. 여러 번 오셨는데 2022년 2월 11일을 끝으로 안 오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영상에도 있는데 그분이 클레임을 강하게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경테가 썼는데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휘뚜루 마뚜루 쓸 수 있는 뿔테가 아니라 조금 좋은 걸 하셨단 말입니다. 갈아 낄 수 있는 이런 거예요. 렌즈를 여러 개 해가지고 딸깍 이렇게 끼면 또 쓸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갯바위 낚시, 와일드하게 취미생활을 즐기실 때 이게 빠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시비를 가리시는 거죠. 왜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빠지냐? 그 전에 거는 더 쌌는데 안 그랬다. 좋다고 무조건 와일드하게 거칠게 해도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청바지 같은 거는 마음대로 해도 절대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수트 같은 거는 금방 떨어지죠. 하지만 수트는 어떤 자리에 입고 갈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클레임을 제기하셔서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 회사 번호를 알려달라. 그거는 선을 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번호를 가르쳐줬다. 그럼 그 회사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그러면 선생님 제가 다시 해드리겠는데 다시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선생님을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해드릴 테니 앞으로는 제 매장에는 오지 마시고 기분 나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하고 좀 사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다시 해드렸는데 그분이 자존심이 있으셨던 분이지 그래도 돈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끊어진 고객은 F라고 고객 카드 한 귀퉁이에 적는데 이분은 D라고 적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하고의 의리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나이 들면 그게 희미해지죠. 가족도 애들도 자기 살 길 찾아서 나가고 막 이렇게 되면 부모 자식지간이라도 약간 희미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고독하게 지내다가 희미해집니다. 의리라는 것도 참 순진하게 제가 나이 먹었는데도 잠깐 보자 이렇게 했는데 씹어버리고 친구가 이렇게 해서 상처도 받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아 내가 순진했구나 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안부 전화하고 이랬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워 하죠. 카톡으로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물어보지 말자 일이 있으면 연락이 오겠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고객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하다 보면 고객도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잘해준 걸 모르고 다른 데 가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님은 내가 너무 믿지 말자. 이 사람을 고객에게 너무 신뢰를 주지 말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할 따름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나도 믿음을 주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제 고객인데 어르신이 돈을 안 가지고 왔다고 10만 원을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그 아드님도 알고 그래서 1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미안하다. 자기도 장사를 했는데 참 어렵다는 걸 아는데 그날 바로 10만 원을 송금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드문 케이스죠. 누가 아무리 고객이지만 고객이 아 돈이 없다 10만 원 잠깐 빌려주라 라고 했을 때 선뜻 아 그러십시오 하고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스스로도 의리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리를 다 못하면 이 친구가 나를 무시했다. 예를 들어서 제 문자를 씹은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저를 무시한 거죠. 그런데 무시를 했다고 기분 나쁠 필요가 있나? 나도 무시를 하는데 누구나 서로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죠. 무시를 안 할 것 같으면 그 친구가 그래서 1,000만 원 빌려달라 했을 때 1,000만 원 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시를 구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는. 그러니 그거는 그냥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아, 이 친구에게 나는 그 정도 무시할 만한 수준이구나. 그 팩트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조금 순진했구나. 이 친구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의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 친구 고맙다. 나에게 산 교육을 시켜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하물며 친구지간에도 그런데 고객과는 더더군다나 그 의리라는 것, 큰 의리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리 아예 없어져야 되냐? 아예 사람들 무시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작은 의리를 유지하면 되는 거죠.
이 고객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다 하자라는, 이분에게는 작은 의리를 다 하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만을 다른 데서 했는데 영 안 맞다 그러는 거예요. 렌즈 밑으로 보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도수와 한 도수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을 건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쭉 했습니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도수가 바뀌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 드렸더니 아 역시 좋다, 이래야지 하면서 만족하시면서 가셨습니다. 렌즈 그냥 제일 저렴한 거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저렴한 거는 보는데 지장이 없는데 두께라든지 코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미흡할 수 있는데 기대치에는 그렇더라도 예전처럼 클레임을 강하게 제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도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쓰다가 잘못되면 부러질 때 돼서 부러졌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맞추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법가적으로 시비를 가리는 식으로 하면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법가적인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경찰 공무원이시라든지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분도 예전에 군인 출신이었어요. 군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되게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직업적 특성이, 너무 따지면 어렵다 이 말이죠. 안경을 쓰고 가서 부지불식간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본인도 기억이 없을 수 있는데 부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전에는 이게 무시하는 말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좋게 해석을 했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도가적인,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술집 같으면 깽판 부리는 사람도 만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다 물 흐르듯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전에는 장사꾼 똥은 개도 안 먹는다던데 이러면서 자괴감을 느끼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중국이 되게 법가적으로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도가적인 미국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생각. 어쨌든 이분 검사를 했는데 2022년도에 제가 잰 거하고 그대로 똑같았습니다. 왼쪽에 난심한 5도였는데 6도로 바뀌었습니다. 22년도에 검사했던 게 정확했던 거고 그때 이후로 눈의 변동이 없었던 거죠. 한 도수만 달라져도 그 한 도수 때문에 편하다 편하지 않다라는 걸 느꼈다는 것이죠. 선친절 후 실력이 아니라 선실력 후 친절이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먼저 실력이 있다면 고객들의 선을 넘는 클레임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찾아하면서 할 수 있다, 충분히. 제가 감히 D 평점을 매겼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찾아주신 거죠, 3년 만에. 어제 어떤 분께서 또 오셨는데 누진 다초점 렌즈를 쓰면서 이런 과도기를 겪을 때 돈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사람이.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니까 비싼 거 했다가 싼 거 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못 잡는 거죠. 안경을 여러 개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1, 2년 사이에 100여만 원 정도를 썼다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안경테, 뭐 렌즈. 그래도 불편하다는 거죠. 제가 30만 원 이내로 고급 불테에다가 누진 다초점 렌즈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 말 없이 잘 쓰시다가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 오셨어요. 어제 코받침이 떨어졌다고 그걸 교체해 드렸는데 잘 보이십니까? 이랬더니 그럭저럭 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럭저럭 보인다라는 그게 아주 지금 잘 맞춰졌다는 겁니다. 안경은 마이너스인 것을 제로로 만드는 작업이지 플러스로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운전할 때 너무 잘 보여 라는 생각, 약간 플러스적인 게 있다면 그거에서 도파민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로의 상태, 그게 지금 구현됐으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 그럭저럭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철학자 같다, 제가 안경 인문학자를 추구하니까요. 제로를 만들어 드렸는데 또 어떤 다른 뭔가 좋은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돌죠. 도파민을 추구하니까 그렇게 해보는데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작은 의리만 유지하면서 가라, 큰 의리 추구하지 마라, 그거는 부질없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감히 업종 특성상 안경은 제로를 추구하는 것이다, 안경사는 도가적인 마인드로 가는 거다,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